14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 일본의 한복판에서 한 왕국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남긴 코드는 아직도 일본 곳곳에 숨쉬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저희 여정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라는 아주 오래된 사찰인데요. 14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죠. 여긴 그냥 오래된 절 그 이상이에요. 뭐랄까, 고대 일본의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 같다고 할까요? 이 사찰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세계 불교 미술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걸작이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다라 관음상이에요. 아니 이걸 좀 보세요. 비례가 8등신도 아니고 거의 18등신에 가까운 완벽한 비율. 그리고 저 표정 좀 보세요. 모든 걸 초월한 듯한 저 온화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소.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구다라라는 이름, 이게 일본어로 뭘 뜻하는지 아세요? 바로 백제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왜 일본 최고의 국보에 수백 년 전에 사라진 한국의 고대 왕국 이름이 똑하니 붙어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흔적은 호류지를 넘어서 현대 일본의 심장부 오사카로까지 이어져요. 한번 볼까요? 기차역 이름이 구다라역이고요. 강 이름은 구다라가와, 심지어 다리 이름은 아예 백제대교입니다.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 더 놀라워요. 이 지역 전체가 백제주, 그러니까 백제의 땅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마치 고대 일본의 지도 위에 새겨진 거대한 암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암호, 이 깊은 연결고리의 비밀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정말 숨막히는 국제정세 속으로 말이죠. 백제와 고대 일본, 당시엔 왜라고 불렸죠. 이 둘이 왜, 어떻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7세기 동아시아는요, 말 그대로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자, 판을 한번 그려보죠. 한쪽 편에는 북쪽의 고구려, 남쪽의 백제, 그리고 바다 건너 왜가 한 팀을 이룬 남북 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 동쪽의 신라와 대륙의 초강대국이었던 당나라가 손을 잡은 동서라인이 떡 버티고 있었죠. 바로 이 두 거대한 세력이 한반도를 무대로 모든 걸 걸고 격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팽팽한 균형,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배신 때문이었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동맹관계였던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드디어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라가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다. 그 땅을 전부 다 혼자 꿀꺽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백제 성왕은 격분했겠죠. 복수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백제. 유일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다 건너 왜였죠. 이 둘의 관계가 참 재밌어요. 백제는 왜에게 선진 문물이나 기술, 학문 같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전수해주는 스승 같은 존재였고요. 반대로 왜는 백제에게 군사적인 지원, 그러니까 든든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방패막이 되어주었죠. 말 그대로 서로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공생관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백제가 왜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뭘까요? 기술? 문화? 아니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도레인, 즉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사실상 고대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설계한 바로 그 설계자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놀랍도록 체계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먼저 아직기라는 학자가 건너가서 황태자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다 저보다 더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왕인을 추천하죠. 그리고 이 왕인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뭘 들고 가냐면 바로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가요. 이게 단순히 한자 가르쳐주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통치 철학, 윤리, 사회 질서, 말 그대로 한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통째로 설치해주러 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직 끼랑 왕위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백제의 기술자, 학자, 또 행정가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은 배라고 불리는 전문가 집단을 형성해서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비단 직조 같은 핵심 산업을 이끌었고요. 또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일본의 농업 생산력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죠. 사실상 고대 일본이라는 나라의 두뇌와 손발이 되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끈했던 두 나라의 관계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고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대한 전쟁, 그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때는 서기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하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18만입니다. 18만 대군이에요. 당시 국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던 백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었죠. 결국 수도 사비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하지만 백제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 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근데 이 부흥군에게는 중심이 필요했죠. 그래서 당시 일본에 가 있던 부여풍 왕자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일본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정말 역사에 남을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병력이 4만 2천, 동원된 배가 800척이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세기가 되기 전까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죠. 이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 그 모국을 구하기 위해 나라의 운명 자체를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서기 663년 백강에서 벌어진 전투. 일본의 공식 역사서인 일본서기는 당시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전투에서 왜군은 모든 것을 잃었고 백제 부흥의 마지막 불씨마저 핏빛 강물 속으로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나라의 하드웨어는 파괴됐지만 그 두뇌가 통째로 다른 곳에 이식되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문명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백제가 멸망하자 수천 명에 달하는 백제의 왕족과 귀족, 최고 엘리트들이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일본의 태도예요. 이들을 패전국의 난민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높은 관직과 넓은 땅을 주면서 존경받는 귀족으로 대우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이들을 자신들의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핵심 인재, 즉 핵심 동력으로 본 거죠.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 백제인들은 자신들의 DNA, 즉 백제 코드를 일본 땅에 심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코드가 바로 건축인데요.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바로 그 호류지. 이 호류지의 건물 백치가 백제의 옛 수도였던 부여의 정림사지 터와 그냥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요. 이건 백제 기술자들이 고향의 설계도를 일본 땅에 그대로 다시 그려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코드는 예술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맨 처음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구다라 관음상의 그 온화하고 신비로운 미소요. 전문가들은 저 미소를 바로 백제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서 발견된 오리지널 백제 불상들의 표정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거든요. 결국 구다라 관음상에는 백제 예술의 DNA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당시 일본의 공식 역사서, 고사기나 일본서기 같은 책을 쓸 수 있었던 문자 아는 엘리트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책에 우리 일본은 사실 멸망한 백제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쓰죠. 새로 모시는 일본 천황의 권위를 세워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이었던 위대한 백제를 일본의 조공이나 바치던 작은 속국 정도로 스스로 낮춰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역사를 지워야만 했던 이 기막힌 역설. 참 대단하죠. 자,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백제라는 국가라는 껍데기, 즉 하드웨어는 파괴되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사람, 지식, 문화,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일본이라는 새로운 서버에 고스란히 백업되어 살아남은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한 이 수많은 백제의 코드들은 어쩌면 한 위대한 왕국이 역사 속에 남긴 가장 처절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생존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